자, 수능 특강 인공지능과 형벌 나 지문 설명 시작해볼게. 자, 가까운 미래에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정신 능력을 갖추고 인간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등장할 수 있대. 만약에 이런 지능형 로봇이 우리가 만약에 저지르면 범죄로 규정되어서 처벌받았을 일을 만약에 얘가 한다면 처벌 대상은 과연 누가 될까?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이 지능형 로봇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인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대. 자, 요거 중요해. 우리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근데 이렇게 지능형 로봇이 강력한 사회적 통제 수단인 형법의 만약에 적용 범위 밖에 놓여.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까 얘한테도 만약에 벌을 안 주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위협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인간이 나쁜 꿍꿍이를 먹고 인공지능 로봇 하나를 만들어서 얘가 범죄를 행하게 만들면은 그거는 우리 여기서 말했듯이 인간에게도 책임을 안 묻고 얘한테도 책임을 만약에 묻지 않는다면 요렇게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거겠지. 그리고 당연히 사회적 위협의 대상이 돼.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지능형 로봇에도 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네.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형법이 말하는 범죄 행위를 지능형 로봇 스스로 행했어야 돼. 로봇 스스로 그 범죄 행위를 행했어야 돼. 근데 전통적인 형법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간의 행위만을 구상해서 생각해서 형법을 구상했어. 그러면은 기계나 로봇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형벌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이야. 그냥 옛날의 법에 따르면 얘네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형벌을 받을 수가 없었어. 그러나 지능형 로봇은 인간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나 로봇과는 다르대. 그래서 이제는 지능형 로봇에 이루어진 행동도 인간이랑 유사한 새로운 주체의 독립적인 행동으로 볼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대. 자, 최근에는 인간 중심의 법적 주체성 논의를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인간에게만 벌을 줘야 돼요 하는 그런 논의를 넘어서 체계 이론이라는 것의 체계의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만 법적 주체니까 인간만 벌을 줘야 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체계 개념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법에서 벌을 받는 사람, 법적 주체가 뭐 다른 걸로도 확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되었나 봐. 그래서 체계 이론에서는 사회 현상을 관찰할 때 행위가 아니라 소통을 더 근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대. 행위보다 소통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대. 이 관점에서 체계 이론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라고 할지라도 독자적인 사회적 체계로서 만약에 소통에 참여하고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면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원래의 기존의 형법에서는 자연인만 법적 주체로 인정을 해주었잖아. 그런데 새로 제기된 이 체계 이론에서는 자연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독자적인 사회적인 체계를 갖추고 소통을 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면 자연인이 아니라도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을 해준대.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법적 주체의 자격을 사회적으로 구성해서 확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된대. 그러니까 방금 우리 법적 주체 얘기했잖아. 법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원래는 자연인이었는데 이제는 소통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으면 주체가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주체가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도 같이 물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장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대. 그렇겠지. 얘가 자연인은 아니지만 이 지능형 로봇이 자연인은 아니지만 독자적인 사회적 체계로서 소통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존재니까 이 지능형 로봇도 법적 주체의 자격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얘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자, 인공지능의 작동은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지만 인공지능은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체계와 접촉하고 소통해서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구성한대.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체계의 소통이 사회적 체계의 행위를 구성하듯이 전통적인 행위 개념도 재구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인간에게만 그런 법적인 주체와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이제 전통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에게도 이제 얘네도 소통도 하고 다 하니까 얘네를 주체로 인정을 하고 얘네에게도 책임을 묻자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자,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는 사회적 소통의 특정한 유형이래. 그래서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도 행위가 아닌 소통에서 찾는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야. 아까 위에서 보자. 체계이론에서는 사회 현상을 관찰할 때 행위가 아니라 소통을 근원적인 개념으로 봤다고 했지? 그 얘기 똑같이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묻는 근거도 소통에서 찾는데 그래서 특정한 소통 방식이 형법을 위반할 때 이를 범죄로 본다라고 하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지능형 로봇의 범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정말 정당화될 수 있을까? 형법은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인 법적인 이익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자.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만약에 침해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걸 사용하는데 이 법익이 가지는 가치를 일반인에게 확실히 증명해서 장래의 범죄 행위를 예방한대. 그러니까 형법을 통해서 벌을 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뭐야 잘못하면 벌 받는구나 그럼 나 잘못 안 해야지 하고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한대. 그래서 지능형 로봇의 행위를 형법상 유의미한 행위로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지능형 로봇의 법익 침해 행위의 가능성을 긍정한다면 그러한 지능형 로봇의 행위에 대해서 형벌 부과를 통해서 형법이 이루고자 하는 법익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능형 로봇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거 문장이 되게 긴데 끊어 읽어볼게. 자, 지능형 로봇의 얘를 형법상 유의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얘가 법상의 그런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지능형 로봇이 잘못했을 때 벌을 줘서 형법이 이루고자 하는 장래에 대한 그런 범죄 예방 이런 걸 만약에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로봇이 만약에 잘못을 했어.
그럼 이 로봇한테 벌을 줘서 이 벌을 주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하면 벌 받네. 그럼 나 미래에 나는 뭐 잘못 안 하도록 조심해야지 라는 식으로 형법이 이루고자 하는 법익 보호 목적을 만약에 달성하면은 이렇게 로봇에게 벌을 부과하는 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하고 문장이 끝이 나.